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후 진짜 힘든 순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은 들키는 순간이 가장 지옥일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핸드폰이 열리고, 증거가 나오고, 또 배우자의 표정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때 인생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근데 정작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시작이었어요. 진짜 힘든 건 관계를 끊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락을 끊었고 번호를 지웠어요. 다신 안 만나겠다고 정리했죠. 자, 겉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편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분명 돌아오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용서를 받았거나 겨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도 괜히 심장이 내려앉고 문자 알림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하죠. 근데 더 무서운 순간은 따로 있어요. 이미 끝난 사람인데, 이미 끊어낸 관계인데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또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버린 기억처럼 툭 튀어나오죠. 길을 걷다가, 차를 타다가 혼자 있는 밤에 아무 예고 없이 올라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거기까지 갔을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도망이었을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감정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죠.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세상 진짜 누구에게도.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불륜은 들켰을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끊고 난 뒤에 시작돼요. 연락을 끊은 후 혼자 남았을 때, 또 기억과 죄책감과 현실 사이에서 버텨야 하는 그 시간. 오늘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자 옆에 있지만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 그 누구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불륜 후 진짜 힘든 순간 7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는 끊었는데 머릿속은 안 끊어질 때. 연락을 끊었고, 번호도 지웠고, 사진 삭제했고, SNS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배우자 앞에서 정리했다고 고개 숙여 말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 진짜 관계는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계는 끊어졌는데 기억은 삭제가 안 된다는 거죠.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립다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머릿속 어디에 그 저장돼 있던 장면이 예고 없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예전에 같이 지나던 길이 보이면 순간 멈칫하죠. 노래 하나에, 카페 그 냄새 하나에, 계절이 바뀌는 공기 하나에도 그 사람이 겹쳐 보이기 시작해요. 억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진짜 재생됩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정, 대화 톤, 눈빛, 그다음 웃던 얼굴. 기억은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충격받습니다. 왜 아직도 떠오르지? 난 정리한 거 아니었나? 이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가? 네, 아니에요. 대부분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의 강도가 아직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불륜은 일상 위에 더 씌워진 비정상적으로 강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의 얼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죄책감이 가슴을 막 세게 누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배우자 옆에 누워있는데 문득 스치는 기억 하나가 숨이 막혀요. 그때부터 사람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죠.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이해되지 않는 잔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합니다. 끝났는데 왜 계속 생각나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의심받을 것 같고 다시 상처 줄 것 같아서 혼자 그냥 삼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관계를 끊는 건 결단으로 되지만 감정을 끊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완전히 복귀하지 못한 상태. 이 간극이 불륜 후 가장 먼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스스로를 가장 많이 미워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아직도 흔들리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감정의 생각보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륜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길게 가는 고통이에요. 둘째, 집에 있는데 집 같지 않을 때. 이제 관계는 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원래 지켜야 할 그 사람들, 내가 원래 그 선택했던 가정. 근데 이상하게 편하지 않아요.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떠들고 TV 소리가 막 흘러가는데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합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그 느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 보게 돼요. 배우자가 무표정하게 지나가면 아직도 용서 못한 건가? 조그만 말투가 차가워져도 다 알고 있는 건가? 계속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자, 문제는 배우자가 아무 말 안 해도 내 안에서 먼저 죄인 모드가 켜진다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놔도 괜히 화면을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이상하게 조심하게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몸은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힘든 건 이제 아이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빠하고 안기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는 이 아이 앞에서 떳떳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머리를 스치죠. 불륜 전에는 그냥 집이 집이었는데 불륜 후에는 집이 시험장처럼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이게 다 평가받는 느낌.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편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앞에서는 편했는데 이 생각이 스치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또 화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보다 그때의 감정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긴장과 그 죄책감의 차이죠. 가정은 책임이 있고 현실이 있고 상처가 남아있는 자리예요. 반면 그 관계는 현실을 잠시 벗어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집 같지 않은 시간이 한동안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 이게 불륜 후 두 번째로 힘든 순간이에요. 자,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서 혼자 흔들리는 그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셋째, 죄책감이 밤마다 몰려올 때. 낮에는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을 하죠. 사람을 또 만나죠. 그 일상 속에 있으면 잠시 잊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밤이 되면 달라져요. 불을 끄고 조용해지는 순간,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 혼자가 되는 순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배우자 표정이 떠오르고 들켰던 순간이 떠오르고 그날의 공기가 다시 살아나요. 특히 그 처음 발각됐던 날 있죠. 그때 그 배우자의 눈빛, 표정, 그 목소리, 무너지는 얼굴, 그 장면은 진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혼자 그 장면을 다시 봐요. 누가 틀어준 것도 아닌데 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플레이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자책이 몰려와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거기서 멈출 수 있었는데, 아, 난 안 되나 보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랬지? 자, 이 질문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사실 핑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요. 누군가를 원망할 수 없고, 상황을 탓할 수 없고, 결국 화살은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륜 후의 죄책감은 누가 주는 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에 가까워요. 특히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누워있을 때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 나를 믿고 다시 받아준 사람, 그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괜히 숨이 막힙니다. 나는 지금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가슴을 계속 눌러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괜히 핸드폰만 보다가 새벽이 되고 뒤척이다가 혼자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같은 말을 반복해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자. 이 다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난 이미 한 번 무너진 사람인데 이 자기 불신이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어요. 낮에는 괜찮으시고 살지만 밤이 되면 진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륜 후 가장 긴 시간 싸우는 건 배우자도 세상도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 그 시간. 이게 바로 불륜 후 세 번째로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넷째, 다시 연락 올까봐 이미 끝났는데도 흔들릴 때.
자, 관계를 끊었고, 차단했고, 번호도 지웠고, 정리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끝입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긴장이 남아있어요. 혹시 다시 연락 오면 어쩌지? 이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전화가 올까봐가 아니라, 문자가 올까봐가 아니라, 내가 흔들릴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완전히 정리했다고 믿고 싶은데, 어딘가에서는 자신을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뜨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카톡 알림 소리만 나도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그 사람인가? 이미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올까봐, 이메일로 올까봐, SNS로 올까봐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죠.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놀랍니다. 왜 아직도 긴장하지? 나는 끝난 거 아니었나? 설마 흔들리는 건가? 자, 이 감정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긴장이 남아있을까? 이거는 미련이라기보다 기억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강하게 형성됐던 감정, 습관처럼 이어졌던 연락, 기다림과 설렘, 이 모든 것이 몸 어딘가에 그 잔상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냈어도 한동안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긴장하고 혼자 경계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걸 누구에게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연락 올까봐 아직도 긴장돼. 이 말을 솔직히 배우자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는 순간 또 상처가 될까봐, 다시 의심받을까봐 결국 또 혼자 삼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정리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스쳐요. 만약 연락 오면 나는 정말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요. 이미 끝났는데도, 끝난 뒤에도 한동안은 마음이 전쟁 상태입니다. 이게 불륜 후 네 번째로 힘든 순간이에요. 이미 끊어냈는데도 혹시 모를 연락 하나에 자기 자신까지 흔들릴까봐 조용히 긴장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죠. 다섯 번째, 용서받았는데도 배우자 눈을 제대로 못 볼 때, 관계 끊고 사과했고 잘못 인정했고 이제 어렵게 용서라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배우자가 괜찮아라고 말해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고 싶은데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아침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괜히 눈을 오래 못 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표정, 그날의 눈빛, 그때의 울음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괜히 피하게 되죠.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죄인은 같을까? 제 핸드폰을 들어도 괜히 먼저 보여주고 싶어지고 늦게 들어가면 괜히 먼저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상대가 의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긴장합니다. 이거는 상대가 나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이 나를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더 힘든 순간은 배우자가 평소처럼 웃어줄 때예요. 다 잊고 가보자 그렇게 말해줄 때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너무 무거워요. 나는 과연 이 사람의 기대에 다시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또 무너질까봐 스스로 계속 점검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용서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 그 간극이 생각보다 오래가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은근히 가장 힘듭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겉으로는 평온한데 속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 이게 불륜의 다섯 번째로 힘든 순간이에요. 용서받았는데 스스로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채 배우자 옆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시간. 여섯 번째, 왜 그랬지? 자기 자신이 가장 이해가 안 될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배우자보다 상간자보다 상황보다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돼요. 나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외로워서였다고, 힘들어서였다고, 상처받아서였다고 이유를 붙여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실 어떤 이유로도 완전히 납득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질 걸 알았죠. 또 들키면 끝이라는 것도 알았죠.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았죠. 근데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자,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꾸 멈춰섭니다. 특히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생각이 올라와요. 아이와 웃고 있다가, 가족과 밥 먹다가, 조용히 앉아있다가 문득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이 질문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가짜였다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자, 그 순간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느낌이었었고, 감정이 있었고,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미쳐섰다라고만 정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잘못이었다는 건 분명한데 이 그때의 감정까지 완전히 부정하려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이 질문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륜이 힘든 거는 배우자의 의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과 계속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사실 이걸 대신 답해줄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깊게 사람을 흔들어요. 이게 불륜 후 6번째로 힘든 순간입니다. 세상보다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낯설어지는 시간. 자, 마지막 7번째.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텨야 할 때. 자, 불륜이 끝나고 나면 의외로 세상은요, 조용합니다. 큰 소리가 없고요. 누가 매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는 다시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 조용함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다는 거. 이거 친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말 못합니다. 회사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이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죠. 배우자요? 더 못합니다. 조심스럽죠, 더. 이미 한번 무너뜨린 사람에게 나 아직도 힘들어 이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죠. 자, 꺼내는 순간 또 상처가 되고 또 의심이 시작될까봐 그것도 혼자 삼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웃고 일하고 아이들과 놀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후회, 혼란,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 이 감정들을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안고 가야 하죠. 그래서 어떤 날은 이상하게 외로워요. 가족 안에 있는데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이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건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그 말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더 아프죠. 누굴 원망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결국 스스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서 불륜 후 가장 긴 시간은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혼자 견디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완전히 털어놓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시간. 이게 불륜 후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7번째 가장 깊은 고통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버텨야 하는 시간이죠. 자, 불륜은 들키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 이후예요. 관계를 끊었는데도 계속 떠오르는 기억, 집에 있는데 집 같지 않은 시간, 밤마다 올라오는 죄책감, 혹시 모를 연락이 흔들리는 그 마음, 용서 받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 자기 자신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순간,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티는 그 시간. 이게 바로 불륜 후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냈으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끝냈다고 바로 회복되진 않아요. 오랜 시간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은요, 스위치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흔들리는 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걸, 괴로운 게 미련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불륜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고 그 선택의 책임은 분명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너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기억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고도 다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선택. 오늘도 죄책감이 올라와서 힘들지만 다시 책임을 붙드는 선택. 그 반복이 결국에는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불륜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끝내는 건 언제 끝나느냐?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버티고 있다면 이미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노력하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감사합니다.